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행쟁 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0기, 1기, 2기 때 했던 게 뭐 전부 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기 때는 정말 100분 내에 답안지 써보는 또 연습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총정리 이제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했던 게 단데 그때 흩어진 지식들을 이제 모아야겠다라는 건데, 우리 항상 단고나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통해서 우리 단고나 작업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기 때도 우리 시험 끝나고 모의고사 강평 플러스 그리고 기본서 통해서 빨리빨리 이제 복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 또 사례집 또 반드시 지참하시고요. 기본서대로 진도 나가보면서 우리 사례집에서 했었던 내용들 또 살펴보는 이런 방향으로 3기 강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의고사 일단 강평하기에 앞서서 우리 행쟁 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빨리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행정쟁송법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할 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행쟁이죠. 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렇다면 항상 어떤 행위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 처분이다 라고 하는 땡땡 처분을 하였다, 이런 부분요. 그죠? 네, 땡땡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 처분이라고는 하지만 처분성 인정되는 행위들이 있는 거죠. 처분성 여부 다투어지는 행위들. 그죠? 네. 지는 행위들이 또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대상적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뭐 등장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항상 어떤 일정한 처분, 땡땡 처분, 이런 거 신청, 그리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더라. 이게 거부죠. 두 번째 유형, 항상 거부, 또 거부의 의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거부는 항상 법전에 없으니까 의외야겠고,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 요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의처 늘 얘기했었을 때 이 부분이 공, 영, 신이었다라는 부분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신청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법규상 신청권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모의고사에 나온 이런 특별 분양 신청 뭐 이런 것들이든지 또는 정보공개 청구권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법규상 신청권이고, 조리상 신청권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두 가지, 행정 개입 청구권, 계획, 변경, 청구권. 그죠? 예,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 잘 쓰셔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신고와 신청의 구별이죠. 즉, 자족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하는 어떠한 신고의 법적 성질 쓰고, 그죠? 네. 행하는 요 신에 관련된 내용들 잘 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부작위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큰 세 가지의 유형을 나타내 본다면 우리 행정심판은 늘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1, 2, 3에 있어서 가장 하나의 내용으로서 정리되는 부분이 1, 3 뭐 이런 거죠. 예, 1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협성 정도에 따라서 취소 심판 또는 무효확인 심판,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 이행 심판 이런 거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제 문제되는 게 이 거부죠. 네, 그래서 이 거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우리 오늘 또 나왔던 것처럼 거부는 일단 의무 이행 심판 청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이런 것도 또 청구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설 대립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웠을 때 5, 3, 2, 1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부분이죠. 네. 5조 3호에 봐라. 의무 이행 심판 거부에 대해서 하라고 돼 있잖냐. 법조문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학설이고, 아니다 2조 1항에 보면 거부도 처분이라고 했잖냐. 따라서 5조 1호에 있는 5조 2호에 있는 그죠? 취, 무 이것도 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 잘 정리하는 부분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행정심판도 잘 살펴봤으면 이 심판 청구 적법 요건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심판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이것은 대청피기였죠. 네.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뭐 이러저러한 거에서 행정심판 청구했다, 행정심판 적법한가 물었다면 이거부터 쓰고 또 쓰셔야겠죠. 마치 취소성 적법 요건 답안 공식처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물었을 때는 대상적격 관련해서 당연히 묻겠죠. 그래 어느 정도 일정한 배점 충족될 거니까 소송에서의 대상적격을 묻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의 대상적격을 묻겠죠. 네, 그럼 이것도 또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다면 행정심판에서는 반드시 적어야 될 게 뭡니까? 청구인 적격에서요.
원고 적격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는데 입법상 가오 아니냐. 이거 반드시 빠뜨려 먹지 말고 적어야겠죠. 네, 이것과 관련된 내용 여기에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 나머지는 말 그대로 권법보적, 그죠? 법률의 범위 이 부분은 원고 적격과 또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다음 뭐 피고 적격은 크게 문제 안 되고 행정심판 청구 기한과 관련해서는 불고지와 관련된 부분이 또 여기서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오늘 산문에서 등장했었던 뭐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항상 불고지와 관련된 내용이 더 이렇게 포함되어서 요 청구 기간을 조금 더 쓰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다. 이게 행정심판 청구 단계고,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있어서의 심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마지막 재결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그랬을 때 이 심리는 행정소송과 달리 준용할 민사소송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밖에 행정법 영역에 밖에 존재하지 않더라 이 말에. 따라서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심리 만약 또 물었다면 항상 뭐다? 법조문 활용, 그죠? 이거는 뭐 거의 법조문 그대로 뺏겨 쓰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심판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에 적혀있는 일반 행정심판뿐만이 아니라 특별행정심판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특별행정심판도 개별적인 법 규정에 규정해 놓은 것 이외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더라. 이것도 잘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행정심판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제일 그냥 사실관계 속에 많이 나오는 게 소청심사위원회, 그죠? 네, 소청심사위원회의 부분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이거 그다음 교원이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 특이한 내용들 다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각각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죠. 네, 그래서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결주의 취하고 있더라라는 거고, 이거에 관련돼서 내용이 중요한 거고, 또 피고도 장을 피고를 한다. 이런 게 또 특이한 부분이었죠. 네,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어서는 이게 특별행정심판의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우리 행정심판에서 배우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특별행정심판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이의신청과 관련된 부분, 근데 이것은 재결주의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또 특이한 점, 이 두 가지를 또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행정심판과 관련되어서 또 등장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어떤 소송수단, 심판수단 이거 갖추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지만, 항상 권리구제에 있어서 행정심판과 동시에 또는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 가구제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상 가구제는 집임이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특이한 내용들 잘 정리하셔야겠다. 그런데 이 심의중 필공모 이런 부분이고, 그죠? 대심 중gin공의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집행정지 이것도 한번 보더라도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죠. 집행정지는 대심 중gin공의, 또 이거는요 대본 회긴공의, 그죠? 네, 따라서 행정심판의 요것과 요것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거는 똑같죠. 본안에 적법하게 본안이 계속돼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대청 피기 또는 대원수 피기 전 이것과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면요, 또는 행정소송 제기, 취소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면요,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즉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게 적법하게 계속 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심판도요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계속 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정지를 묻고 있는데 소송 요건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요건과 관련된 문제로서 같이 또 결합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구제를 묻고 싶을 때는 그래요, 적법하게 뭐 소송이 계속되었다, 행정심판 계속되었다 이렇게 제시되지만, 사실관계 읽어보니까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 제기했다든지,
그쵸? 또는 협의 소욕이 없는 케이스로 나오는 거라든지 그럴 때는 원고 적격을 묻고 협의 소욕을 묻는 문제긴 한데 뭐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냐? 집행정지를 바탕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 중, 그리고 또 이렇게 행정심판 적법화의 계속 중일 때 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안에서는 행정심판 요건 갖추었는지, 그렇죠? 치소송 적법 요건 갖추었는지 그게 문제된다. 이걸로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상 적격은 다 인정되는 케이스지만 원고 적격이나 협의 소유가 없는 케이스와 잘 묶어질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네, 아예 대상도 아닌 데 대해서 소송 제기해서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어떤 단체나 원고 적격이 없다든지 또는 협의 소유가 없는 이런 소송 제기해놓고 집행정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래요. 집행정지 안 된다 이거죠. 그래도 그것도 또 한번 잘 알아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냥 무심코 적법하게 소송 계속 중이다. 적법하게 행정심판 계속 중이다라고 했지만 그 요건을 가지고 문제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서두는 집행정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써놓고 결론은 이 요건과 관련해서 소송 제기 적법한 자가 문제된다.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 자가 문제된다. 이게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또 대원수 피의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또 유익 있게 살펴놔 두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심리는 그렇게 보면 되고 가구제도도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재결이 이제 행정심판의 마지막 결론이죠. 따라서 재결의 종류가 중요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재결의 효력이 중요하고 그죠? 네, 그다음 재결의 효력도 재결의 기속력이 있는데 우리 효력은 재결도 행정청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만 결국 쟁변 속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행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그냥 공강이라고 썼다면 그렇죠. 공정력, 강제력이 있더라 뭐 이런 거였죠. 네. 그 다음 형성 재결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죠. 형성력이 중요한 거고 특히 이행 재결의 경우에는 기속력이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사례 강의 때 정리했었던 부분이니까 각각 또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둬야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중심이 되고 있어야 논점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재결, 효력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 재결의 종류와 관련된 부분은 인용 재결,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특히 재처분 의무 실효성 담보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강제와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제도가 있다는 거. 이거 또 잘 나오는 거죠. 네. 간접 강제. 네. 아무튼 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행정 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소송과 다른 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크게 우리 오늘 또 행정 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문제 구성해 보았는데 행정 심판에 있어서는 일단 가장 권리 구제 측면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다? 거부에 대해서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거부는 조금 써야 될 게 있다고요. 의무 이행 심판 이것도 쓰긴 하지만 의무 이행 심판에 있어서도 대상이 거부니까 공영신 이런 거 써야 되죠. 근데 여기에 행정 개입 청구권이나 이런 거 끼어들고 있으면 분량이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보통 거부 구제 수단 물을 때는 법규상 신청권 있는 것들 잘 묻는다 이 말이에요. 왜?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도 인정되냐까지 써야 되니까. 근데 부작위 구제 수단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부작위 구제 수단 잘 뭘로 물어진다? 또 행정 개입 청구권 이런 게 잘 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출제자의 의도는 분량 조절해 보건데 우리 거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또 물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의무 이행 심판 여기서도 공영 신의 신도 적어야 되는데 여기 행정 개입 청구권 이런 게 등장하면 또 여기도 써야 되고 또 이 논점과 관련된 문학 판검도 써야 되고 분량이 많아지죠. 일단 머릿속에서는 똑같이 거부 부작위와 관련된 행정심판법상 구제 방법은 의무 이행 심판인데, 네, 보통 거부는 또 써야 될 게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보통 법규상 신청권이 잘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작위를 제시해놓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신청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게 우리 행정개입 청구권들이 많았죠. 네, 그런 행정개입 청구권은 부작위 구제 수단을 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이행 심판 플러스 이건 논할 거 없으니까 일단 의무 이행 심판 가능하더라. 그 다음 다른 건 다 똑같죠. 그죠? 네, 다른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만 또 유익 있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항상 구제수단 물었을 때 지금 행정쟁송법상이라니까 소송까지 써긴 해야 되겠지만 행정심판만 물었다면 항상 구제수단 뭐 세 가지 있다는 걸 아셔야겠죠? 일단 어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그죠?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건 안 나올 거고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나온다면 그래 의무 이행 심판. 그다음 거부는 이거 더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또 플러스 가구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거부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임시처분과 관련된 내용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더 하나 뭡니까? 항상 거부나 부작위는 재처분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 네, 처명했을 때, 예, 그런 재처분 의무가 존재하다 보니까 항상 재처분 의무 실효성 담보죄까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잘 살피셔야겠다라는 것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결에 뭐 이런 개별적인 부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이런 지휘 써봐라. 이런 것도 물은 것도 있었죠. 네, 소청심사위원회 지휘 써라.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즉, 특별행정심판기관이더라. 그죠? 네,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더라. 그 다음 이들이 행한 거 처분에 해당되더라. 또 이런 것들인 거죠. 뭐 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도 잘 살펴보시자라는 거. 이게 행정심판과 관련된 전부다. 그 다음 행정심판의 특이한 점은 소송법에 없는 고지제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냈던 산문스러운 부분. 이게 뭐 작년 변호사 시험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죠? 이거 우리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이 부분도 또 아직 나온 지 또 오래되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문, 삼문스럽게 수령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조금 있다가 또 모의고사 네, 강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행정심판이 다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보면요. 행정소송은 일단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당민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당민기 취무부라고 했던 부분이고, 여기 직선. 행정소송 제기하였다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에서는 항당민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간의 소변경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인 거죠. 네. 그 다음 당사자 소송도 이문이나 삼문스럽게, 단문스럽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당사자 소송도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전체 일단 또 복습은 하고 정리는 하겠지만 이런 거고. 민기는 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항고소송에 있어서 이것도 취무부니까 부작위는 3번 유형은 이거고, 그쵸? 그 다음 1번, 2번은 이거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2번 거부에는 또 뭐가 등장합니까? 의무 이행소송 인정되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항상 무명 항고소송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무명 항고소송을 잊지 말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 무명 항고소송에서 하나 더 등장하는 게 다른 것들은 전부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부작위가 있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구제책인데 사전적인 구제책인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설문에서 어떤 처분 전에 또는 정보 공개라면 정보 공개 결정 전에 뭐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뭐 이렇게 아무튼 처분 전이라는 것을 제시해 두고 구제수단 써봐라. 이런 부분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도 문학 판검도 잘 외워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소송법 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열거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학설의 논거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점 또다시 한번 또 잘 또 체크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행정소송도 똑같죠. 이렇게 소제기 단계가 있는 거고 이런 소제기 단계를 넘었다면 심리를 거쳐서 그 다음 판결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소제기 단계의 문제가 소송 요건의 문제, 대원소 피기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취소소송 제일 대표적이고 대원소 피기전으로 본다면 이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죠. 그죠? 이 세 가지 뭐 올해 이 중에 뭐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또 우리 지금 3기 때 뭐 프린트나 이런 부분을 보충해야 될 최신 판례들 부분이 다 뭡니까? 대상적 계획에 해당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애들인 거죠. 네,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건데, 아무튼 대상적 격과 관련된 부분은 의관계, 그렇죠? 그다음 원고적 격과 관련된 부분은요, 법률상 이게 의미. 또 한번 본다면 대상적 격 본다면 의, 관, 계. 그 다음 거부라면 이건 또 똑같죠? 의처 쓰고 케이스 보섭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원고적격과 관련된 부분은요.
일단 원고적격 관련 의 쓰는 거고, 그 다음 법률상 이익의 의미 쓰는 거고, 그쵸? 네. 그 다음 또 뭡니까?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에서 얘기하는 법률의 범위. 이거 쓰고 케이스 포섭인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협의 소익도요. 의 쓰고, 원칙스러운 내용 쓰고, 그 다음 행정소송법 12조 2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외인 거죠?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외웠지만, 답안지에 쓸 때는 케이스에서 원칙을 뭘로 쓴다? 의 및 내용. 이렇게 쓴 거죠? 이것과 같이 합쳐서. 그 다음 예외 이걸 뭘로 쓴 겁니까?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이거 쓴 거죠? 그렇나요? 그래요. 논점이 케이스 읽어보면서 대상적격 논점이네. 원고적격 논점이네. 또는 협의소용 논점이네. 읽어보면 대충 간파는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것도 시험에 대한 요령이라고 본다면 뭔지 모르고 이게 결론 이게 대상적격인데 처음 보는 뭔가인 것 같아 라는 게 많이 등장했다면요. 케이스 포섭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내용 쓰고 이게 뭡니까? 결론, 국민의 권리, 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접성인데 직접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로 케이스 결론 내리면 되겠죠? 그래 항상 잘 마지막 케이스 결론을 잘 못 내리겠을 때는 그래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또는 어떤 행위가 바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성 부정된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 결국 요걸로서 케이스 포섭 내린다라는 거. 그렇다면 논점에서 기본적인 이 내용을 쓰는 게 배점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주구장창 외워야 될 내용 아니십니까? 이미 지금 이 단계에서는 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쓰는 거고. 그 다음 거부는 아까도 얘기했던 신청권이 추가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원고적격은 또 이걸 왜 썼냐.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권법보적 문학 판검이죠. 그 다음에 권법보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법률 범위 이건 뭐 학설도 이것도 문학 판검이 하지만 단관기 이거죠. 이거 두 개 짬뽕인 거죠. 케이스 결론은 결국 뭐예요? 또 듣도 보도 못한 이게 원고적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꾸 헷갈린다면 이 두 개 짬뽕하면 된다 이 말이죠. 즉 그 처분에 그 어떤 행위에 당해 법률, 관련 법률, 기본권은 이게 또 이제 좀 예외적인 거니까 당해 법률,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 없다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늘 얘기했던 처분의 근거 법률이 처근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해 법률이고 좀 더 우리는 법률의 범위를 넓힌다고 했으니까 관련 법률까지 해서 그럼 항상 원고 적격은 어떤 땡땡 처분의 당해 법률이나 관련 법률에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 없다 케이스 내리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제대로 알아서 케이스 포섭은 내려야겠지만 내가 시험장 가서 이게 원고적격 있는 거 없는 거 하면 결론이 좀 틀려도 마이너스 1, 2점 되는 거지. 그래 결국은 이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잘 적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 자꾸 또 외우고 있는지 체크해 두시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늘 이렇게 내자. 그 다음 또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단체나 법인이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조금 더 쓰는 게 뭡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는 자연인뿐만 사법인, 공법인 다 포함된다. 뭐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자연인, 법인, 법인 경우 단체도 다 포함된다. 그 사안의 경우 거기에선 크게 문제 안 된다. 요 의미가 문제된다. 또 이런 식으로 서도에 잘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의에서 다른 원고적격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만 뭐를 의 써야 돼요? 경업자 관계, 경원자 관계는 원고적격 및 경업자 관계의 의, 원고적격 및 경원자 관계의 의 더 써야 되겠죠? 그런 거. 그래서 그 경업자, 경원자 관계가 아니라면 그래요.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뭐 누구 중에서 소송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뭐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경업자, 경원자는 항상 경업자, 경원자 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처분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 그런 전체 우리 다 살펴보긴 했지만 가지치기 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 안 빠뜨리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요. 이거 있다 없다로 보통 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 또 우리 노동조합 이런 게 또 잘 나오고 그다음 노동조합을 뭐 가름해서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항상 뭔가 잘 케이스 포섭을 못 하겠다 하면 있다 없다 이거 잘 케이스 포섭하면 되는 거지. 네, 답이 조금 틀려도 상관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흐름을 잘 살피자라는 거고 그 다음 소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의 적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법은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지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존원괴 소원일 때 협의 소익이 있다. 소원에 없다. 이거죠. 네, 근데 소멸했을 경우에도 처치해이라고 했었죠. 처분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하니까 이 조문의 내용을 쓰고 법적 성질 쓰고 결국 또 여기에 있는 문화판검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케이스 보섭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처분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냐 이 12조 2문까지 나아가서 본다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그 처분 취소로 다 소멸되는 케이스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영업 정지기간 도과했다든지 그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징계 처분에 그 날짜가 도과했다든지 이런 것들 나올 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그래요. 그 징계 처분 또는 그 영업 정지 처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이런 거죠. 또 케이스가 항상 흐름을 잘 또 살피자라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가중적 재해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 말고 하나 더 써야 되죠. 그죠? 법규 명령 형식에 규정된 가중적 재해 처분과 협의 소익이라는 논점을 더 써야 되죠. 그래요. 지금 막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충 알아먹고 있으면 이기까지 잘한 거고 지금 뭘 지금 전체 개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 요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 다음 피고적격은 케이스에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원처분주의 재결주에서 또 피고적격 잘 묻죠. 그 다음에 또 아예 그냥 피고적격과 관련된 내용에서 피고 경정과 결합한 문제가 또 2문, 3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제소기간도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붙어서 또 잘 나오죠. 네. 그죠? 항상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이것들 세트로 정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된 부분은요. 국공도. 그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국공도. 그 다음 또는 재결주의를 취할 때는 또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되죠. 특감 중 그래 이런 것들 또 잘 비교해서 그런 거 관련된 또 사실관계가 등장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잘 포커스 맞춰서 해야 된다. 아무튼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요건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나오는 특혜급의 논점이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올해는 특히 원고적격 협의 소유 이런 부분 또 조금 이제 좀 쉬었으니까 나올 차례 되었다라는 부분이니까 더더욱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원고적격에서 제3자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경원자, 경업자 소송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 제3자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파생되는 문제들 다 중요하죠. 그죠? 네. 소송 참가, 재심 청구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또 이제 3기 때 다 다시 한번 눈도장 찍고 복습은 하겠지만 이 정도의 제가 얘기 나오면 흐름 정도는 다 아셔야겠죠. 예를 든다면 제3자 소송 참가 관련되는 뭘 적어야 되지? 이런 게 세팅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점은 최소한 끄집어낼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또 보시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행정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제기한 이후에 가구제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래서 가구제와 관련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직권심리의 범위,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소변경, 처추변은 또 작년에 나왔으니까 처추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독자적으로 외우고. 그 다음 심리 및 판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판결의 종류 중에 사정 판결이 중요하죠. 우리 특이한 사정 판결, 뭐 행정 심판에도 사정 재결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사정 판결 중요한 부분. 요건이 치위공이다. 뭐 이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정 판결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사정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또 인정 안 된다라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다음 나머지 문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판결 효력은 또 기속력 관련 또 이런 부분이고 또 기판력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얘네들 일단 요건 아니죠. 네. 그 다음,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 적법하냐 물었을 때는 항상 뭐 대상적 경우 원래 늘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협의 소역이 중요하죠. 무효 확인 소송이 등장했을 때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협의 소역 이외에 확인 이익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무효인 처분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법률 관계 제거하기 위한 다른 소송 수단 존재할 때 그럴 경우에도 확인 이익 필요하냐 없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형한편실한 문구들을 또 잘 외워서 정리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등장했었던 부분이죠.
어떻게 돈 돌려받아야 되냐와 관련된 소송들, 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무효일 때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 플러스. 그렇다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무효일 때는. 근데 그때도 그 처분에 대한, 예, 금전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때 문제되는 게 확인이익이 필요한 이 말이죠. 그죠? 네. 네. 하나하나 또 잘 나가보겠습니다. 논점을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그 어떤 금전 부과 처분이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에 논점에 접근해야 될 게 완전 달라지죠? 그래,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점들을 또 일단 잘 체크하셔야겠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잘 다시 복습은 하겠지만 뼈대는 잘 잡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대상적 격이 부작위니까 부작위 성립 요건 신의 기부 뭐 이런 거 등장하면서 또 똑같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나 예 계획 변경 청구권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심리의 범위와 관련해서 절차적 심리설, 실체적 심리설, 즉 처분의 위법 확인만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에게 특정한 어떤 처분 의무가 있다는 것까지 심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문제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또 잘 살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 거부로서 소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또 우리 사례에서 또 문제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전체 흐름을 자꾸 네, 놓고 어떤 논점이 인지를 잘 간파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그 논점에 대한 세부적인 또 내용을 외워야 되니까 그 외우는 내용은 그래 일단 논점 잡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기, 일기 했다면 2기 때부터는 또 그런 논점 잡는 연습 플러스 세부적인 내용까지 계속 외우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3기 때는 모아 그 내용들을 잘 암기해 보셔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 모의고사 또 이제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래요.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죠. 네, 근데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들만 본다면 일단 문제 1번도 열심히 막 읽고 이거보다 더 지문도 길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갑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이게 뭡니까? 이런 항상 규칙이나 법령 이런 데에 특별 주택 공급 신청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다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이런 게 법규상 신청권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에 따라서 A 아파트 입주권 특별 분양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죠? 신청했고. 그런데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밑에 다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이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 거부는 아무튼 본안 가서는 위협해지겠죠. 근데 이제 일단 이 거부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냐 이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1번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특별분양 신청 거부에 대해서 갑이 행정쟁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갑에 쟁송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 그죠? 행정쟁송상. 그렇다면 나누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심판, 소송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전부를 아우른다면 이런 구제수단 쓰시오라고 했다면요. 주된 논점은 어떤 심판, 어떤 소송 제기할 수 있냐. 이게 주된 논점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가장 관련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심판 유형, 소송 유형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심판 유형, 소송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 또 하나는 가구제도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거부 부작위는 항상 재처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겼다면 그럼 이겼는데 전국적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부나 부작위는 어떤 특정 처분을 해줘야 이기는 거죠. 권익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부나 부작위에 있어서는 뭐가 등장한다? 재처분 의무, 실효성 담보책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 이거. 그래서 얘는 항상 진짜 요약식으로 쓰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얘도 조금은 지금 우리 설문 물음 2에서 묻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좀 요약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이거 쓰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이거 쓰는 거죠. 대신 이거 살짝 빼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요것도 네, 한 배점에
1, 2점 이 정도 다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 부분 꼭 빼먹지 말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그다음 심판 유형과 관련해서 아까도 살폈듯이 거부는 행정 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이 뭡니까? 의무이행 심판이죠. 일단 심판 유형에 적혀 있는 거 거기에 의무이행 심판에 부작위 거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의무이행 심판부터 적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나 무효 확인 심판 청구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로 속에 가구제만 쓰지 말라고 했지 또 어떤 거는 무효 확인 심판은 제외한다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취소 소송 옆에 무효 확인 심판 무효 확인 소송도 하나 딱 덧붙여줘야 최소한 0.5점이든 1점이든 감점 당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항상 예, 거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효 그다음 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즉 거부의 위협성 정도에 따라서 취소라면 취소 소송, 무효라면 무효항 소송, 그죠? 또 행정 심판도 취소라면 취소 심판, 무효라면 무효항 심판, 그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예, 그런 거에 또 조금 응용을 해서 덧붙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항상 행정 심판상 가구제, 행정 소송상 가구제, 권리 구제 수단 이거 물을 때 항상 어느 유형에서 나타나냐? 부작이나 거부나 이런 데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땡땡 처분에 대해서 구제 수단 쓰라 하면요. 바로 다시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죠. 이러니까 구제 수단 물을 리도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부 부작위 구제 수단들이 케이스에 잘 나온다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거부와 부작위가 또 조금 다르다는 것 잘 간파하셔야겠죠.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행정 쟁송상 유형 써라 하라고 하면요. 심판에서는 의무 이행 심판만 등장하는 거고 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다. 거부 부작위를 또 잘 나눠야 되고 예, 그런 부분. 그다음 대신 가구제 플러스 또 아무리 인용 판결 났다, 인용 재결 났다 하더라도 거부나 부작위는 행정청이 특정 처분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권익 실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 재결 났다, 인용 판결 났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재처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 말이죠. 그럴 때 그것도 반드시 쓰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또 정리해 보시고 좀 이따 답안지 체크해 보시고 볼 거고. 그다음 2번도 보면 만약 위 사안에서 특별 분양 신청 거부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한 경우에 그다음에 행정심판 재결이 있기 전에 뭐 할 수 있는 것 이거 잠정적 권리구제수단 행정심판상 가구제 쓰라 이 말이죠. 그죠? 네, 행정심판상 가구제. 요것도 또 유력한 문제죠. 너무 또 난이도 쉽다라고 다들 또 얘기는 하겠지만, 네, 행정심판상 가구제. 이것도 집임. 그죠? 네. 그래서 집행정지 대심 중గిం공의. 그 부분에서도 이제, 네, 문제되는 건데, 여기서는 다른 것도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결국은 거부 집행정지 대상 처분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임시처분 가능하다. 그 문학판검. 요건 쓰고 절차 쓰고 케이스 보섭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비교해야 될 것은요. 행정소송상 가구제라고 물었다면요. 그쵸? 네. 집행정지. 안 된다? 그 다음엔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문학판검 이거죠? 그래, 또 그런 비교. 즉, 그래서 행정소송이냐, 행정심판이냐, 이런 것도 더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설문 2번, 문제 2번도 보면요. 자, 이것도 늘 연습했던 거지만 갑은 유흥, 주점, 영업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규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그래서 여기서 유흥, 주점, 영업 그 위에다가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필기해 보시죠. 이런 식품, 적개업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흔히들 보는 김밥집, 주유소 뭐 기타 등등 이런 영업 같은 것들요. 그것들은 위에다가 강학상 허가 이렇게 써놔 보시죠. 강학상 허가. 이거는 그냥 굳이 안 필기해 본다면 강학상 허가 법률상 요건 갖추면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 대부분 강학상 허가는 그래요. 법률상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제대로 쓰는 법률상 요구되는 일정한 뭐 일단 이런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에 대한 허가해 줘야 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강학상 특허 특정인에게
배타적 권리 부여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권리, 너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걸 줘야 되니까 행정청은요, 이런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런 자격이 있냐 없냐를 심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내용으로서 정리한다면 강학상 허가 기속행위, 강학상 특허 재량행위, 그죠? 그 다음에 원고적계에서도 잘 나오죠. 원고적계의 경우에는 강학상 특허 경업자 소송에서 잘 나오는 거죠. 네, 또 그것까지 또 한번 더 나아가 본다면 이렇게 경업자 소송에서 요 경쟁하는 영업이, 경업자 소송은 항상 이런 거죠. 신규 업자에 대한 허가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일정한 기존 업자가 존재해야 경업자 소송이 되는 거죠.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가 있는데 또다시 신규 허가를 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경업자 소송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소송 제기하죠. 기존 업자가 소송 제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 경업자 소송인데, 경업자 소송에서도 이자가 처분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분 상대방 아닌 A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A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원고 적격의 맨 마지막 이 경쟁하는 영업이요, 강학상 허가라면요, 이때는 당관기 기자는 또 뺀다면 당관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건 살펴봐야 되는 거고, 강학상 허가와 관련된 것은. 강학상 특허는요, 방금 배타적 권리, 이거 침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원고 적격 있다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항상 강학상 허가냐 강학상 특허냐, 우리 행정법 총론상에 있는 문제에서 그 허가냐 특허냐, 뭐 예를 든다면 어떤 행위의 법적 성질 써라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고시에 나온. 그런데 강학상 허가와 특허를 잘 구별해야 되는 우리 행정쟁송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량, 기속, 이 부분이 또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재량 행위일 때는 할 수 있고 기속행위일 때 할 수 없고, 또는 기속행위는 할 수 있고 재량이 할 수 없고, 이런 사실관계도 이제 간혹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요거 정리되는 부분. 그래서 강학상 허가의 경우에는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반드시 허가 내려줘야 되는 기속행위이다라는 거고,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그 특정인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행정청이 심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량행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살펴보고, 그 다음 경업자 소송이 항상 이렇게 기존 업자, 신규 업자 등장할 때는 요 경쟁하는 이 영업의 법적 성질이 뭐냐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강학상 허가라면 그래요. 이거는 그래요. 배타적 권리 부여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니까, 네, 말 그대로 당해법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런 기존 업자, 이런 이익까지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근데 보통 거리 제한 규정이 여기서 잘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는 우리 대부분 운송 면허 이런 것들 막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런 거의 경우에는 그래, 강학상 특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원고적게 잇따로 케이스 포섭 내리면 되겠다. 즉 말 그대로 원고적계에서 권리 침해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적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근데 여기서는 암튼 이런 유흥주점, 또 뭐 음식점 영업, 주유소 영업 허가 뭐 이런 거 등장하면 다 강학상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식품위생법 뭐 아무튼 이런 게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보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이게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이거 밑줄 쳐놔보죠. 이렇게 어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그리고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근데 만약 거부했다면요. 아무튼 적법한 요건 갖추었는데 왜 거부했냐,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본안에서의 문제니까 우리가 뭐 논의할 필요 없고, 그래서 아무튼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얘가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구청장 A에게 처분 명령 재결 이제 이거 형한편 치러야 되는 부분이죠. 처분 명령 재결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또 뭐 행정심판 얘기하면서 인용 재결의 종류 논하진 않았지만 이미 다 외웠죠. 네. 취소 재결, 취소 심판 청구했다면요.
변명. 그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다면요. 처명. 근데 그것이 만약에 거부라면요. 취소심판, 거부처분 취소심판 청구했을 때는요. 취만 가능하죠. 왜? 변경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었죠.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보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처분 명령 제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더라.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이거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처분 명령 제기, 의무 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처분 명령 제기. 요거죠.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굳이 본다면 취소 심판 청구했는데 취소 재결이 났다면요. 그때도 재처분 의무는 있죠. 하지만 직접 처분은 안 되죠. 그것도 네, 예, 잘 정리해야 될 부분이다. 똑같이 배점 25점 해놓고 나도 어떤 거는 양 많고 25점이고 어떤 거는 양은 별로 없는데 25점이고 이럴 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 잘 구별해서 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연습은 했지만 우리 그 왼쪽 옆에다 굳이 본다면 이거죠. 거부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한 게 아니라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취, 변, 명 이런 게 인용 재결인데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취소 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거부 처분은 어떻게 변경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변경 제기는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할 수 없고 요것만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속에 거부에 대해서 갑이 취소 심판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제기를 하였다. 근데 이에 따른 처분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에 구제수단은 하면 직접 처분 간단히 맨 마지막에서 안 된다라고만 쓰면 되지 직접 처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간접 강제만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것도 또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문에서 잘 지금 나올 때 된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이거는 자, 갑은 석유 판매업 허가. 지금 보면 석유 판매업 허가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주유소 허가죠. 석유를 판매하는 업 허가. 예.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강학성 허가다 이런 거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예, 강학성 허가 아무튼 이런 거 받아서 주유소 운영하던 중에 가짜 석유 제품 판매했던 이유로 관할구청장 A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 근데 슬래시 그러나 A가 위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상에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 절차, 기간 알리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불고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요. 불고지했어. 근데 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 적법한지 불고지, 오고지는요. 이 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답은 일단 적법이고 그 다음 또 행정심판상 효과는요. 뭐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가 다름없는 거죠. 아무튼 그것과 관련하여 뭘 쓰라는 얘기예요. 행정심판상 고지제도 쓰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뭘 쓰시오라는 것. 이건 결국 항상 산문에서 이런 부분이 잘 나오죠.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결국은 행정심판 고지제도에 써봐라 라는 부분이고 쭉 썼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처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 변호사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뭐가 더 붙어 있었냐 언제 영업 정지 처분을 했냐 요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페이스 보수할 때는 뭐예요? 불고지한 경우에는요.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거죠. 네, 그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더 추가한다면 보세요. 갑은 석유 판매 허가를 받아 주유소 운영하던 중에 가짜 석유 판매했다는 이유로 관할주청장 A로부터 그 앞에다가 한 2022년 2월 22일 뭐 이 정도만 적어놔 보죠. 2022년 2월 22일 날 뭐 이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거면요. 그죠? 이 22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해야 된다. 이거 하나 더 케이스 보섭스럽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항상 불고지와 관련해서는 또 기간이 또 문제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자, 그러면 한번 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와 관련된 내용 또다시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적을 수 있는지. 자, 그렇다면 다른 건 똑같은데 물음 1에서는 거부에 대한 갑 행정 쟁송상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 심판상 구제 수단으로는요. 의무 이행 심판하고 거부 처분 취소 심판. 그다음에 밑줄 친 다음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요? 무효 확인 심판. 요거 그쵸? 네, 항상 네,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고 있다면 거부에 대해서는 그 위협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 확인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되고 슬래시
그 다음 행정소송상 구제수단은요. 거부처분 취소심판, 그 다음 무효확인 소송, 요거죠. 소송. 무효확인 소송도 적어야 되죠. 요거부터 먼저 적고 플러스 의무 이행소송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그죠? 항상 법에 딱 들어맞는 그 내용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걸 뒤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 청구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의무이행심판 청구 플러스 나머지 취무의라고 했는데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무 이거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과 관련된 그 내용 무효확인 소송 이게 기본인 거고 플러스 무명 항고 소송 인정되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의무이행심판은 의 법조문이니까 적고 그리고 이러한 의무이행심판 대상은 거부 부작이더라.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는 거부니까 거부에 의처 동그라미 치죠. 그죠? 항상 이렇게 흐름을 잘 살피자라는 거죠. 네. 의 처분성 인정 요건 이거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부란 이것도 이미 다 쓸 수 있겠죠? 머릿속에서 늘 그림 그렸을 때 항상 우리 맨날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거부도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즉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더라. 그죠? 네, 이거는 거부는 아무리 법조문 찾아봐도 의의 없으니까 외워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거부가 처분성 갖기 위해서는요. 공, 영, 신 이것도 외웠죠? 그래요. 그대로 공권리 행사 거부해야 된다.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청권, 조리상,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있어야겠다. 좀 더 나아가서 법규상 신청권 문제 안 되지만 조리상 신청권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다면 사안포섭이죠. 공영신 이렇게. 자 그러면 사안의 경우는 주택의 특별 공급이라는 공권리 행사의 거부더라. 그 다음 이로 인하여 그 주택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부더라. 여기까지는 거의 그래요. 이런 식 어떤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 케이스 포함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는 또 한 갑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뭐 이거에 따라 특별 분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도 존재하더라. 이거죠. 네. 따라서 법규상 신청권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여기 또 계속 사례 강의 우리 2기 때 하면서도 정리했었던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 그 다음 무효 확인 심판이 하나 더 붙어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보면 문제점에서 거부처분 무효 확인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겠다. 그럼 학설은 53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는 법 5조 3호 이거 보면 되겠고 그죠? 법 5조 3호에 거부처분 의무심판 대상 될 수 있지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안 된다라고 보는 거부처분은 거기 적혀 있잖냐 이런 거고. 근데 두 번째 학설은 2조 1호에 보면 거부도 처분이잖냐. 그러니까 따라서 법 5조 1호, 2호, 2호도 포함시켜 놔야겠죠? 또 우리 기본서나 이런 데는 또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서 1호만 적혀 있지만 2호가 무죠. 행정심판의 종류가 치무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조 1호, 2호, 3호가 치무의 쫙 나란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호까지도 좀 더 써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법 5조 1호, 2호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대상 된다고 볼 것이다. 라는 거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 다음 판례는 무효는 없지만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검토에선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49조 2항이죠. 그죠? 49조 2항. 여기서는 이 조문 쓰면 돼요. 여기서 취소, 무효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문에. 네.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든 네, 재결이든 무효 확인 재결이든 전부 그래요. 저희 기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규정된 조문이고 또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를 위해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뿐만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이것도 당연히 허용되더라. 따라서 거부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요. 그래 거부처분 위협성 정도가 무효라면요. 무효항 심판 청구할 수도 이 뒤에 거 더 붙여야겠죠. 다음 페이지에. 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추가한 게 1점 또는 0.5점 또 하나 또 몇 개 계속 지금 중복되면 또 그게 1.2점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거부에 있어서는 그 위협성 정도가 무효다, 취소다 뭐 이런 게 없다면 그래요. 그것만 또 적으면 되겠죠. 또는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거부, 위협성 정도가 무효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취소 심판이라는 거 살짝 빼야겠죠. 그래요. 그런 거는 예, 요령이나 다름없는 거죠. 큰 흐름만 잘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냐를 테스트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요거 적었다면 이 수험생은 정말 잘 적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잘 보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해서 처분 명령 재결을 받은 경우, 그죠? 네, 처명했을 때 처분 재결 받았다면요. 그때는 형성력이니까, 그죠?
네. 더 이상 재처분 의무 이런 거 남겨두지 않습니까? 근데 처분 명령 재결받은 경우에 처분청은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고 그다음 처분청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신청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슬래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이나 무효 확인 심판 청구해서 인용 재결 받았다면요 이때는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는 간접 강제만 신청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 요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 내용이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 재처분 의무 실효성 확보 수단, 요것도 요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다. 윗줄 치면서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49조 2항 살펴보면 그래 거기에 재처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처분은 그 요건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요 내용 잘 적으시고 그 다음 행정소송상 구제수단은 또 양가로 1번에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플러스 무효행위 소송까지 또 적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쭉 쓰고 난 다음에 일단 거부니까 의처 그건 앞에서 또 다 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요.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또 무효라면 무효행위 소송 제기할 수 있겠다. 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 이건 또 이제 입 아프죠. 진짜 문제점에서는 항상 의무이행소송 의 써야 되고 이것도 늘 얘기했듯이 의가 생각 안 난다면 의무이행심판 그거 뺏겨 써라 라는 거죠. 다만 소송이라는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거고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의무이행 소송은 신청에 대해서 거부 부작용한 경우 법원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면 일정 처분하도록 청구하는 그 소송을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행 행정소송법에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거 빠뜨려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무명 항구소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에서 의도 쓰지만 반드시 써야 될 게 뭐다? 왜 인정 여부가 논해지는 거예요? 명문 규정 없으니까 논해지는 거지 이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점에서 그 뒤에 세 번째 줄 현행 행정소송법 이에 대한 명문 규정 없어. 이 부분은 반드시 써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 학설은 권력분리 원칙 그 다음 부정설은 권력분리 원칙 긍정설은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조 도모 이거죠. 그럼 거기에 놓은 걸 하나씩 더 붙이면요 항고소송 유형을 부정설은 제한적으로 해서 긍정설은요 예시적으로 해서 이거죠.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런 것 놓은 것마다 또 배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정설은 일단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취무부라고 하는 그 항고소송 유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허용 안 돼. 이거고. 그 다음 긍정설은요.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조 도모 위해서는 인정해야 돼. 그 다음 또 항고소송 유형 취무부를요. 예시적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름 없는 항고소송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절충설은 이것도 원칙적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인정할 수 없지만 1회보 이렇게 두 문자 외웠던 거죠. 요건. 그 1회보가 생각이 안 난다면 일정한 요건이나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견해 이렇게라도 써야 되겠죠. 예, 그 요건이 뭐다? 1회보다 이 말이죠. 예, 처분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전에 구제하자면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존재하고, 그 다음 다른 권리 구제 보충성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일회보 이런 거죠. 그 다음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요, 거의 똑같지만 절충설에 요건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일회보는 똑같은데 하나 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 사전적이다 보니까, 예, 처분 행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그때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 네, 다시 한번 또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까지도 또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해보고 그 다음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판례가 뭡니까?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무이행소송의 판례는요. 이형 X 이거죠. 이행 판결 구하는 소송, 형성 판결 구하는 소송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만 좀 더 잘 쓴다면 이행 판결에 대한 해설, 형성 판결에 대한 해석 이걸 좀 더 덧붙여 쓰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 구한 소송이나 법원이 바로 그냥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 이런 거 구하는 소송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렸다고 했죠. 그러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살펴야 되고 그다음 검토는 실효적 권리구조 도모 위해서 타당 긍정설 타당 따라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의무 이행 소송 또 문학 판검 또 잘 정리하시자라는 부분이고 행정 소송의 한계라는 부분에서 또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단문스럽게 2무이나 3무에서 나오면 행정소송의 한계, 우리 본권규, 구법, 통일정, 사반축의 재특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겁니까? 행정소송의 한계? 자, 그러면 기본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소도 반드시 꼭 들고 오셔야 되는데 기본소로 가보면 이것도 국가고시나 그냥 행정소양계 거의 행정법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단문스러운 문제다 보니까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 찾아가 보면 209페이지 기본서 209페이지 행정소송의 한계. 즉 이것도 이렇게 서술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행정소송법은 뭐 그 밖에 준하는 사유, 그 밖에 준하는 행위 다 개갈주의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는 오늘날 개갈주의 취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서술하시오. 뭘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쓰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209페이지 또 그 위에다가 한번 써놔보세요. 네. 개갈주의 취하고 있는 또는 그냥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의 일정한 한계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거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즉 한계라는 게 그런 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게 뭐냐? 머릿속에 쉽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행정소송의 한계는 또다시 우리 중요한 두 가지의 테마를 담고 있다 보니까 2문, 3문에서 이런 유형의 내용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또는 설명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건 나오지 않고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용 조소송 이런 걸 묻고 싶어서 네.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예? 명하는 이런 판결을 구하는 소송 또는 행정청이 어떤 특정 부담적 침익적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소송 이런 것들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의무이행소송, 예방부작용 소송, 문화판검 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여튼 그런 표현들 잘 항상 기본적인 제도의 내용을 서술해 놓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는 말 그대로 이거죠. 본권규 이런 식으로 또 외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법 본질상 한계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1번 의 이 정도는 쓸 필요 없지만 구체적 사건화되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구법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게 사반 추객 이렇게 외웠던 거고. 그 다음 재특 이렇게 외웠던 부분이죠. 그죠? 네. 그 다음 권력 분립상 한계 이제 등장하죠. 통치행위와 관련해서 통의 예작.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무명 항고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이것도 요것만 쓰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서술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이외의 소송도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 뭐 이런 걸로 나오면 이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요. 무명 항고소송에 대해서 써보란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이해가 있어야 뭘 쓰라는 문제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무명 항고소송과 관련된 문제. 이게 말 그대로 거부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하다못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존재하지만 의무 이행 소송 없네 문학판고 문제되는 거고 또 현행 행정소송법상에서는 처분 후와 관련된 사후적 구제제도밖에 없는데 사전적 구제제도는 이게 인정되는지 그 다음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밖에 없는데 어떤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건 말 그대로 무명 항고 소송과 관련된 문제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 헌법 규정상 한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또 두 문자 그냥 징자제 이렇게 외웠나요? 그죠? 헌법에서도 제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국회의원의 징계, 자격심사, 제명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와 유사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 의결, 제명 의결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늘 사례 강의 했을 때 사례집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뭐 제명 처분 내렸다 이거 등장하죠. 그거는 헌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관련된 내용으로서 행정소송의 한계. 그래서 항상 이것도 보면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 뭐다 소송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대상 안 된다 다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등장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뜻이 말 그대로 행정소송 제기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사항 또는 그래서 소송 제기 못하는 경우 이런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2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그렇게 무명 항고 소송을 물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문합한 걸로 정리해 놓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무명 항고 소송 옆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항고 소송 유형. 그 앞에다가는 행소법 제4조에서 항고 소송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항고소송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이외의 항고소송도 인정될 수 있냐 뭐 이런 게 묻는 거죠. 그래요. 이 이외에 또는 행정소송법 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고소송의 유형을 현행 행정소송법 허용될 수 있냐 이런 거 물었다면 이거 쓰란 얘기죠. 그래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다시 본다면 213페이지에서 또다시 우리 여기서 적혀 있긴 했지만 판례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 구하는 소송. 그 다음 법원으로 하여금 직접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 구하는 소송. 다 형 앞에 칠해져 있죠. 이런 것도 자꾸 외워라 이 말이죠.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고. 그 다음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의 판례는요. 행정청 부작위 구하는 청구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자기 의무 확인 소송까지 넘어가면요. 단순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닌, 그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순한 부작위 위법 확인이 아닌 자기 의무 확인 청구 안 된다. 이거죠? 즉, 판례는 전부 무명 항고소송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죠. 네, 하지만, 네, 우리 학설에서는 인정한다.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정하고 있으니까 입법함이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 결론을 또 쓰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음 2와 관련된 부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죠? 오늘 페이지. 그래서 마지막 소결만 보면요. 4번. 갑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 심판이나 거부처분 취소 심판, 부요 확인 심판 청구할 수 있고 또 이런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거부처분 취소소송, 무효행위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또 무명 항고소송 인정한 학생에 따른다면 의무이행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좀 더 나아갔다면 그래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이거 허용될 수 없으니까 입법화하자. 또 이게 적혀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늘 거부 부작위와 관련된 의무이행 소송이나 이게 논해졌을 때 이런 표현 쓰면 가점 또는 뭐 그에 대한 배점 다 있을 거니까 잘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물음 2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구제였죠.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긴 하지만 본다면 2번 행정심판상 가구제에 대한 일반론 쓰셔야 되겠죠. 그래요. 임시적인 구제수단으로서 2번 가구제. 그래서 가구제는 재결의 실효성 확보 또 형한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소송이라면 판결의 실효성 확보 또 이런 거죠. 네. 그런 단어만 바꾸면 되죠. 그 다음 가구제에서 반드시 들어갈 단어가 뭡니까? 가구제에 있어서 가구제에서는 그런 거 일반론 쓰고 그래 집임 쓰고 집행정지에 의해서 적어야 될 부분이죠. 집행정지란 이런 거다라는 건데 집행정지 의의 세 번째 줄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거죠. 그래 가구제 일반론에서는 그래 이런 걸 가구제라고 하는데 집임이 있더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넘어갔을 때 의에서 반드시 쓰되 집행 부정지 원칙 규정하고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화 인정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 도입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 요건 관련된 부분은 대심 중개인공의 이거 부분이죠. 네. 그 다음 여기서는 마지막 6요건 관련해서 더 부연 설명 안 했어요. 나는 하고 싶다면 더 쓰면 되겠죠. 네. 너무 이렇게 본안에 가서 이유 없으니 명백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이유 가능성을 너무 심하게 한다면 이 집행정지가 본안 심판화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뭐 이런 건데 이거 여기서는 집행정지가 주된 실효적 구제책이 안 되니까 뺐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3번은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인지 이것도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뭐 잘 쓸 수 있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키워드를 본다면 거부 처분 효력 정지하면요. 중요한 것은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 이거죠. 거부를 집행정지해봐라. 그냥 거부가 없어지는 거냐냐. 그러니까 또 뭡니까? 신청시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이거죠 지금.
항상 이렇게 신청했고, 그 다음 이거 거부하는데, 이 거부 이렇게 집행정지 딱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거부가 없었던 상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 신청시 상태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백에 임시적인 구제제도 못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다못하니까 이 거부는 말 그대로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네, 따라서 요 부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는 또 한 번 더 살짝 부연 설명하면 되니까. 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이렇게 뭐 재개 경우라고 뭐 하더라도 네, 저기 거부 처분 집행정지 대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집행정지는 안 된다. 그 다음 임시처분제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임시처분도 네. 뭐 의, 요건 쓰고 난 다음에 요건이 심의 중 필공목 또 늘 많이 했으니까 또 그대로 또 외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법조문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부분. 또 여기서도 취소 하나 더 써도 무방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요건 묻는 문제니까 뭐 취소 안 써도 되고. 네, 우리 단문스럽게 쓰는 거냐 아니면 조금 별 쓸데없는 목차 뺄 거냐 이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임시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런 부분 잘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여기서는 사안의 경우도 항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뭐 일단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개소 중이더라 슬래시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하다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더라 이런 게 의심되는 경우 맞아? 라고 또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경우더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되는 경우가 뭡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거부했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의심되는 경우고 그 다음 그 거부로 인해서 중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며 그 서술을 자꾸 케이스 포섭에 정치하게 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유사하게 케이스 포섭하라 이 말이죠. 왜?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임시지위 정해야 될 필요도 존재하더라. 그 다음 또한 임시처분에서 공공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거부처분은 요것도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요. 요 부분도 언급하고. 그래서 임시처분 신청해서 권리구제 도모할 수 있겠더라. 이런 부분 써야 되는. 네, 그래서 거의 그냥 이건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못 쓰고 떨어진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가구제와 관련된 우리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나올 때 되었다라는 거죠. 네, 행정소송법상 가구제도 뭐 나올 때 됐긴 했지만 행정심판법상 가구제는 임시처분의 요건 묻고자 하는 문제로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문과 관련된 내용 뭐 이 부분도 우리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뭐 10분 쉬고 또 한번 이문 그 다음 나머지 고지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그와 관련된 사례집에 있는 케이스들 한번 빨리 정리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은 오늘로서 다 한번 진짜 마무리해 보시죠. 네.